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했던 추악한 행동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9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삶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서 9년간 악착같이 모아 창업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9년간 모아두었던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이력이 월급 관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저에게 보였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부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걸 처음 봤을 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창업하기 위해 9년간 모아두었던 전 재산은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 남편한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전화 연결 끝에 남편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통장의 돈을 왜 전부 다 빼냈는지 그것만 먼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고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상당히 침착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내민 서류 한 장을 확인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전날까지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된 차가운 모습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런 돌발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부터 들어봐야 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다음 달부터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가게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전부 빼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짓 안 했지?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손발이 다 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서류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야? 이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 더 이상 얼굴 마주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간 건 내가 그동안 당신보다 모아두었던 돈도 많고 당신은 다인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그만큼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인이를 포기하는 대신 나는 돈을 선택한 거야. 어차피 당신은 돈보다 다인이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간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 정말 웃긴다.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만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전날까지 웃고 지내면서 평소와 다를 게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다 빼가고 이혼 서류 내밀면 내가 당연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대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혼 통보하는 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겠지. 언제부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니? 너도 나랑 9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었잖아.
우리 관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혼자 억울한 척이야? 내가 너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들 감정 없이 나오는 말인 거 알고 있었잖아. 창업하겠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렸다가 폐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9년의 세월 한 번에 날리는 거잖아. 네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점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했다가 결국 9년간 모아둔 돈 탕진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너랑 창업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버는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에 쩔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도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랑 함께 살다간 이 가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네? 이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보면 확실하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순 없지. 나 또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9년간 모아두었던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네가 모아둔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내가 모은 돈까지 빼가는 건데? 어차피 더러운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 나도 끝까지 내 집은 찾아올 테니까 두고 봐. 돈을 전부 가져가 버린 남편한테 제가 모은 돈을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끝까지 제가 모은 돈을 돌려주지 않길래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며 되려 저에게 큰소리 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네요. 9년간 악착같이 살았던 제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행복하길 바랐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날만 꿈꿔왔던 제 인생이 무너지게 되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한바탕 하고 난 뒤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이혼 통보에 힘들었지만 저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무슨 죄길래 어린 나이에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게 저와 제 딸을 위한 길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도 아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를 꼴딱 세우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시부모님한테 저희 부부가 현재 위태롭다는 걸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설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제 딸이 받을 상처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난 거지. 맨날 일하고 돈만 모아서 뭐하게? 아둥바둥 살아서 너희들 삶이 나아졌니? 창업하려고 9년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고 내 주위에서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딱히 계획도 없잖아. 9년간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라도 있니? 무작정 일을 벌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너도 나도 창업하지 누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하겠어? 내 아들도 너랑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혼 결정한 거지. 인생이 돈만 모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너희들은 결혼한 목적이 그냥 돈만 모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 아들 말을 들어보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 주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버린 거다.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돈돈거리는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아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곤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 나 같아도 너랑 사느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 내 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겠어? 너보단 다른 여자랑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니? 사람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차피 내 아들 마음 떠났고 나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갈라서라.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그 창업 이혼하고 혼자 하면 되겠네. 지켜보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너랑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말 나온 김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거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지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이가 말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선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창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돈을 몰라치면 자기 취미 활동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면서 통장에 저금하기가 무섭게 몇 번이나 빼서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통장의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고 관리를 하려 했었는데 그건 또 본인이 싫다고 하도 노발대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통장으로 함께 모았던 것 뿐이었어요. 9년간 모아둔 그 돈에서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80% 이상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제가 눈치 줬다고요? 눈치 없이 행동한 건 그이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전부 다 망쳐버리니까 뭐만 하겠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말렸던 것 뿐이에요. 저희 부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혼?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도장 찍으면 남남이고 그 사람한테 저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고 싶어도 다인이가 눈에 밟혀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제가 9년간 모은 돈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가는 건 부부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저한테 불만이 있고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다 해도 법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만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치가 떨렸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댁에 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한테 큰소리치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큰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감정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시모와 막말까지 주고받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강하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곤 제 옷깃을 잡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2차례 올려버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자기 얼굴에 손을 대서 기분이 더러웠는지 남편은 제 뺨에도 손을 올려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빼갔잖아. 당장 안 내놔? 그 돈을 왜 너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그 돈? 이제 없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몽땅 줘버렸거든. 생산직에서 일하는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 의사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기로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야. 치과를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돈 내가 몽땅 줘버렸어.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뭐하러 귀찮게 분할을 하고 그래? 그냥 너는 다인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잖아. 너까지 게 창업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머리가 좋아야 사업도 잘하지. 너처럼 생산직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모았다고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 길거리에 주저앉는 거 다반사야. 나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미래를 약속받았어. 너와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혼 소송을 가겠다고?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돈을 가져가겠다면 나는 다인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소송을 할 테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어차피 막장까지 가게 될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진짜 개쓰레기다. 어느 누가 너 같은 놈을 만나주겠어? 그녀는 눈깔이 삐었대?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멍청하니까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너랑 결혼을 하겠냐? 그 여자는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랑 잠깐 만나주면서 살살 굴린 다음 돈만 뜯어낼 생각인 거 모르냐? 지나가는 빙충이도 그건 다 알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데? 이미 그 사람과 나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했어. 너처럼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항상 제자리인 거야. 평생 생산직에서 핸드폰 부품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얼마 만나지도 않은 그 상간녀에게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바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겠어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이미 저와 한번 결혼했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치과 의사인 여자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심했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찾아와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내연녀가 어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치과로 찾아가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저를 가로막아섰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 저와 제 딸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내데스크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대니 담당 치과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두 모자와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상간녀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그 상간녀의 면전 앞으로 걸어가 남편이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이미 그 돈은 개원비로 전부 써버렸다며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분노한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저와 상간녀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상간녀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달려들려 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 다친 곳은 없냐고 상간녀의 몸을 살피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못 빼어먹었으니 저급한 행동부터 튀어나오는 거 봐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 보자고 했지? 너랑 나랑은 이미 끝인데 왜 여기서 난리치냐고. 이미 개원비로 전부 다 썼다고 하잖아. 여긴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야. 성격이 저리 더러우니까 내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희정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여기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저 여자랑 관계 확실히 정리하고 나서 개원비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 나한테 돈 줄 때 뭐라고 그랬어? 이혼했고 확실하게 정리 끝나고 나서 당신한테 들어온 돈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저 여자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데려온 걸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냐고. 그건
희정 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돈부터 준비를 해준 것뿐이야. 어차피 이혼하려고 서류 건넸었다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여기로 저 여자를 데려오면서 내가 상간녀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이혼하고 확실하게 정리된 다음 일을 진행하면 내가 상간녀 취급도 받지 않을 텐데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위자료 나가면 네가 그것까지 책임질 거야? 아, 그건 걱정하지 마라. 위자료는 내가 포장해주마. 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러서 일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치과 개원 문제는 내가 차질없게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집안에 치과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니. 아주 놀고들 있네. 이미 어떤 사이인지 경찰들도 전부 파악한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법대로 가보자고. 개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치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것 같니? 네가 어디를 가던 그 치과는 무조건 망하게 만들 거야. 멍청해 보이고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놀아줬더니 네가 나랑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 너한테 받은 돈 토해낼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아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나랑 네 아들이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일단 기분 좀 가라앉히고 좋게 넘어가자. 뭘 좋게 넘어가. 이미 기분 다 잡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상간녀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을 텐데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피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미지는 물론 우리 치과 이미지까지 전부 손상됐잖아. 시모는 상간녀의 막말에 참고 참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과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미안하다면서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상간녀에게 정신 팔려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9년간 힘들게 모은 돈과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동네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상간녀는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붕 떠버린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떠나가 버린 배 붙잡아봤자 소용없었고 두 모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동안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려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오히려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고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다 보니 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돈까지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헤어진 게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식 핑계로 저와 다시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와 제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